자, 여기 보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우리가 단어 4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문제에서 뭐를 물어보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자, 제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얘는 크기에 따라서 뭐 물어본다고? 탄력, 비탄력을 물어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 물어본다고요? 탄력, 비탄력을 물어봐. 그러면 탄력적이라는 것은 1보다 크고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1보다 작다 보셔야 됩니다. 기준이 얼마예요? 1. 그렇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우리는 뭘 알아야 돼? 크기를 아셔야 됩니다. 크기.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얘들은 뭐 물어봅니까 하면 재화 물어봅니다. 재화. 소득에는 뭐가 나오고? 소득에는 정상제, 아까 했죠? 정상제, 열등제. 그 다음에 재화가 X제, Y제라든가 또는 A 부동산, B 부동산에 나오는 그런 두 가지의 재화를 물어볼 때는 항상 그걸 갖다린 교차 탄력성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 물어봅니까 하면 대체제, 보완제 물어본다 봐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소득과 교차 탄력성에서는 뭐 물어본다고요? 재화 물어본다니까.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 물어본다니까.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탄력성이 커지는 원인은 요 두 개입니다. 요 두 개. 자, 그래서 우리가 자, 한번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얘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얘는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큰 경우를 갖다가 이걸 뭐라 그럽니까? 탄력적.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자, 그 다음에 가격 변화율이 수요량 변화율보다 크죠. 밑에가 큽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비탄력적. 얘는 1보다 작은 경우. 됐나요? 자, 문장에서 소득이란 말이 나왔죠. 소득이란 말로 문장을 풀었을 때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정상제 아니면 뭡니까? 열등제. 정상제라는 것은 좋은 집. 열등제라는 것은 낡은 집. 좋은 자동차, 경차. 좋은 휴대폰, 낡은 휴대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도 증가합니다. 같은 방향 맞나요? 그래서 소득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정상제. 소득이 증가할 때 무시하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열등제. 그래서 소득으로 물어봤을 때는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정상제, 열등제. 이거 잠시 한번 볼까요? 페이지 85페이지. 페이지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예제 문제 1번 보이시죠? 자, 예제 문제 봤을 때 소득이 10% 증가하자 돼 있죠. 자, 소득이란 글자 체크하시고. 자, 소득으로 스타트 하게 되면은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됩니까 하면 정상제 하면 열등제다 봐야 돼. 수치 볼 필요 없죠. 방향만 보시면 됩니다. 방향. 소득과 그 다음에 수요량이라는 것이 같은 방향입니까? 다른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 보이세요?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 8% 증가했습니다. 같은 방향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요 답은 뭐? 답은 정상제가 된다 봐야 돼요.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소득이라는 말이 떨어졌죠. 소득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를 유도할 때는 답이 될 수 있는 제한은 정상제 아니면 열등제. 같은 방향이 되면 정상제, 다른 방향이 되면 열등제.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은 지문 자체가 잘 없던데 맨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맨 뒤로. 페이지가 105페이지. 105페이지 보시면은 그 위에 박스에 2번 문제 보이세요? 2번 문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말고 두 번째 줄 그 중간에 보니까 콤마 찍고 A 부동산의 상품의 가격이 보이세요?
A 부동산의 상품의 가격이 보이세요? 자, 거기서부터 봅니다. A 부동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B 부동산 보이세요? 자, 부동산이 몇 개 나왔습니까? 2개 나왔어. 부동산에 항상 XJ, YJ라든가 또는 AB 부동산 이렇게 2개 나오죠. 부동산이 2개를 줬을 때는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대체제하면 보완제라 봐야 돼요. 제하를 2개로 던졌을 때는 대체제하면 보완제라 봐야 돼요. 역시 이것도 뭐 봐야 됩니까? 방향 보셔야 됩니다. 방향. 한쪽 A 부동산의 가격이 몇 프로? 5% 상승했을 때 B 부동산 수요가 몇 프로? 4% 하락됐대 있죠. 상승과 하락이라는 것은 같은 방향입니까? 다른 방향이에요? 다른 방향이야. 그럼 이건 답은 뭐가 됩니까? 보완제라고 해야 돼. 자, 그래 놓고 칠판 봅니다. 칠판. 자, 소득으로 물어봤죠. 소득으로 물어보면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정상제하면 열등제. A 부동산, B 부동산, XJ, YJ 2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이렇게 2개 나오고 한쪽 제하의 가격과 다른 쪽의 수요랑 관계를 물어봤죠. 한쪽 제하의 가격과 다른 쪽의 수요랑 관계를 물어봤을 때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대체제하면 보완제로 봐야 돼요. 소득에는 정렬. 소득에는 뭐가 나오고 정렬. 교차에는 뭐 나옵니까? 대보가 나온다 봐야 돼요. 소득에는 뭐 나온다고? 정렬. 교차에는 뭐 나옵니까? 대보가 나온다 봐야 돼요. 그래서 얘들은 뭘 물어본다고? 재화를 물어본다고. 재화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하면 방향 알아야 됩니다. 재화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고? 방향 아셔야 돼. 방향. 자, 다시 교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페이지 85페이지 한번 볼게요. 85페이지. 자, 85페이지 보니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 되어 있습니다. 소득 탄력성. 1번의 개념 보니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것은 소비자의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합니다. 비율. 자, 밑에 보니까 양가로 3번에 정상제하고 열등제 있습니다. 정상제하고 열등제. 1번에 보니까 정상제라는 것은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같이 증가하죠. 소득 증가할 때 수요가 같이 증가합니다. 같은 방향 맞습니까? 이걸 뭐라 그러고? 정상제. 밑에 2번에 보니까 열등제라는 것은 소득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겁니다.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말이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열등제라 그럽니다. 열등제. 자, 거기 박스 하나 예를 한번 볼까요? 예를. 자, 예를 보니까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요량이 20% 증가합니다.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요량이 20% 증가해요. 10, 20 숫자는 볼 필요 없죠. 뭐만 보시면 돼? 뭐만 보시면 된다고? 방향 보시라니까. 방향.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맞나요? 그럼 뭐가 되고? 정상제. 자, 그 밑에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요량이 5% 증가합니다.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요량이 5% 증가해요. 15 볼 필요 없다 그랬죠. 뭐만? 방향만 보니까 요거는 뭐가 됩니까? 정상제. 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열등제 밑에 얘 돼 있죠. 예. 열등제 밑에 얘 찾았습니까?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 5%? 이번에 감소한다 그랬어요. 15 숫자 볼 필요 없죠. 방향 보시면 되죠. 무슨 방향? 반대 방향. 그럼 뭐가 되고? 열등제가 된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등제, 정상제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고? 방향 아셔야 된다고. 방향. 자, 넘겨봅니다. 자, 4번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교차 탄력성.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자, 두 제와 X제하고 Y제가 대체적인 경우입니다. 1번.
대체재 X재 가격 상승할 때 Y재 수요가 어떻습니까? 증가. 상승 증가니까 무슨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 자, 두 번째 X재 Y재가 보완재인 경우는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합니다. 또는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감소한다 봐요. 반대 방향인 거 보이세요? 이건 뭐가 됩니까? 보완재라 봐야 돼요.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소득에는 뭐가 나오고 정상재, 열등재, 교차에는 뭐가 나옵니까 하면 대체재, 보완재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소득으로 물어보든 교차로 물어보든 얘는 뭘 물어본다고? 재화를 물어본다고. 재화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고? 방향하셔야 된다고. 방향. 소득의 같은 방향이면 정상재, 다른 방향이면 열등재. 교차의 같은 방향이면 대체재, 다른 방향이면 보완재. 요게 틀리면 안 됩니다. 소득에는 뭐가 나오고 정열, 교차에는 뭐 나옵니까? 대부가 나온다 봐야 돼요. 저 기출문제 밑에 한번 풀어볼까요? 86페이지에 86페이지에 기출 2번 돼 있죠. 2번 86페이지에 밑에 기출 해놓고 2번 돼 있는 거 보이세요? 작은 글씨로 맨 밑에 보시면 돼요. 하여튼 맨 밑에 숫자 2번 보이세요? 맨 밑에 숫자 2번 기출 2번 보이세요? 자, 거기 보니까 A 부동산 상품의 가격이 5% 상승할 때 B 부동산 수요가 몇 프로? 4% 하락했습니다. 그럼 체크할 것은 그게 A 체크하시고 A 가격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상승 체크하시고 B 체크하시고 수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하락 체크합니다. 체크했나요? 그럼 한쪽 재화의 가격과 다른 쪽의 수요가 무슨 방향이 되어 있습니까? 반대 방향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럼 거기 뭐가 됩니까? 보완재라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공부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여기서는 무슨 공부해야 되고? 탄력, 비탄력. 여기서는 무슨 공부해야 됩니까? 재화 공부하셔야 돼요. 재화. 소득에는 대체재, 보완재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차에 정상재, 열등재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득에는 무조건 정상재, 열등재, 교차에는 뭡니까? 대체재, 보완재입니다. 방향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게 되면은, 자, 요거 앞에서 우리가 잠깐 안 하고 넘어온 게 있습니다. 자, 페이지 69페이지 한번 볼게요. 69페이지. 자, 69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양가로서 한번 해보니까,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이란 말이죠. 자, 요거 잠시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서 우리가 부정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부정성. 부정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부정성이라는 것은 생산이 안 돼. 공급이 안 되는 걸 뭐라 그럽니까? 그렇더니 부정성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알 수가 있다. 자,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을 갖다 우리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여기 뭡니까? 양이야, 양. Q. 공급이 어느 일정한 선에서 이게 분리변입니다. 요걸 뭐라 그럽니까? 요걸 갖다린 물리적 공급이라 그러죠. 물리적 공급이라 그래요. 물리적 공급은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완전 비탄력이라 그래요. 기억나십니까? 총론파트에서 공부했죠. 우리가 저번 주에. 물리적 공급은 되고 안 되고 하면 안 된다 그랬고, 경제적 공급은 됩니까 하면 된다 그랬어. 그러면 경제적 공급이 단기에는 되고 안 되고, 농지임야를 택지로 만들어서 신도시를 만듭니다. 농지임야를 택지 신도시를 만드는데 단기에는 속도가 빠르고 안 빠르고, 단기에는 여러분들 아파트 건설 현장이 예를 드시면 돼.
아파트 공사하는데 그게 신축할 때 단기에는 속도가 빠르고 안 빠르고 느려. 항상 공사 현장은 단기에는 속도 느립니다. 허가, 민원 이런 것 때문에 단기에는 속도가 늘었다 봐야 돼. 근데 장기로 갈수록 어떻다? 속도가 빨라진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공급이라 하더라도 단기에는 어떻게 되고, 단기에는 비탄력, 장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장기에는 탄력적이라 봐야 됩니다. 자, 요런 과정을 갖다 우리 뭐라 그럽니까 하면 물단장이라 그래요. 물단장. 물리적 공급은 뭐가 되고? 완전 비탄력. 단기에는 비탄력, 장기에는 탄력적이라 봐야 돼요. 그 그림입니다. 69페이지 한번 볼게요. 69페이지 보니까 그게 박스에 보니까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 단기 공급은 비탄력, 장기는 어떻습니까? 탄력적. 됐나요? 요걸 놨더니 물단장이라 그럽니다. 물단장. 자, 그래놓고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공급의 탄력성에서는 탄력성이 커지는 요인 한번 볼게요. 탄력성이 커지는 경우. 자, 이때 보니까 이게 장기란 말이 있어. 자, 생략된 것은 요거는 장기 공급입니다. 장기 공급. 여기는 단기 공급이에요. 그러면 장기 공급 어떻게 됩니까? 탄력. 단기는 어때요? 비탄력. 이해되세요?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 자, 우리가 교재를 한번 넘겨볼게요. 우리가 첫 시간 때 우리가 자, 페이지 42페이지 한번 볼게요. 43페이지. 43페이지 한번 봅니다. 자, 맨 위에 니은 43페이지 맨 위에 니은. 자,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는 물리적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으므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 비탄력 되어 있나요? 예, 이거는 체크 안 하고 넘어왔습니다. 예. 이제는 이제 이걸 알 수 있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 자, 그 다음 왼쪽에 보니까 그게 박스 한번 볼게요. 박스. 토지 공급은,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 경제적 공급은 된다 그랬죠. 경제적 공급은 되는데 단기에는 잘 되고 안 되고 장기로 갈수록 잘 된다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단기 공급은 어떻게 되고, 단기 공급은 비탄력, 장기 공급 어떻게 됐습니까? 탄력적이라 봐야 됩니다. 됐나요? 이걸 갖다 우리 뭘 한다고? 물단장이라 한다고. 물단장. 자, 고려하고 넘어갑니다. 자, 고려하고 쭉 넘어가고. 페이지 91페이지 한번 볼게요. 91페이지.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박스만 보시면 돼요. 박스. 박스에서 1번, 2번만 봅니다. 1번, 2번. 박스에 1번, 2번.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 박스에 1번, 2번만 챙기시면 돼요. 1번에 보니까 그게 장기돼 있나요? 예, 이거는 장기 공급입니다. 장기 공급. 오른쪽에 단기돼 있나요? 단기라는 것은 단기 공급입니다. 그래서 장기 공급은 탄력적, 단기 공급은 비탄력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단장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2번에 보니까 이번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 해놨죠. 짧다 해놓고 밑에 보니까 중고주택 돼 있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긴 경우에 놨습니다. 그래 놓고 신축 돼 있습니까?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해마다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은 국민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주택 공급입니다. 그래서 뭐 보면 실천도 안 되지만은 이걸 가장 빨리 발표를 해요. 그럼 우리가 공급을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봐야 돼요. 자, 제일 먼저 자, 기존 주택을 내놓는 경우,
기존주택. 중고주택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분양. 그 다음에 신규주택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주택. 그럼 두 개 중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좀 믿을 만한 것은 기존주택입니까? 신규주택이요? 예? 믿을만, 눈에 보이는 건 어느 거예요? 얘라 봐야 돼요. 예. 얘는 공급한다는 어떤 정책만 내놓지만 실천이 안 되거나 또 기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요겁니다, 요거. 자, 요런 것을 공급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하게 되면은, 울산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 많죠. 그래 있는 미분양을 갖다가 리처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처 자금 모아가지고 사들이고, 정부가 그걸 갖다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해서 뿌립니다. 젊은 층들한테. 이런 공급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이런 공급을 기존주택 또는 미분양 공급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주택은 어떻다? 탄력적이라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생산에 소요된 기간이 짧다 그럽니다. 짧으니까 이거는 탄력적. 이건 못 믿죠? 이 못 믿어. 이걸 뭐라 그럽니까? 비탄력적이라 그럽니다.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뭐하기 때문에? 길어지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자, 그럼 구분할 것은 단기 공급, 장기 공급이라는 이 말하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하고 요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면 어떻게 됩니까? 짧다면 탄력, 비탄력, 탄력.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뭡니까? 비탄력. 그거하고 단기 공급은 물, 단, 장 생각하라니까. 단기 공급은 얘 말하고 구분을 못하네. 차이점은 얘는 단기, 장기 공급이란 말이 나오고 얘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시간이 나옵니다. 물단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물리적 공급 안 되죠. 경제적 공급이 되긴 되는데 단기에는 잘 안 돼. 그러니까 단기는 뭐가 되고? 비탄력. 장기에는 탄력적이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 그랬습니다. 요걸 하나 만드는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면 어떻게 됩니까? 탄력. 길어진다면 비탄력. 부동산을 비교했을 때 중고 기존주택은 내놓는 게 빠르죠? 탄력. 신규주택은 비탄력이라 봐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 물리적 공급은 완전히 안 되죠. 완전 비탄력. 단기에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적.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면 어떻게 됩니까? 탄력. 길어진다면 비탄력. 중고주택 탄력, 신규주택 비탄력. 됐나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1페이지에 보게 1번, 2번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91페이지에 1번, 2번만 체크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탄력성 종류는 이렇게 4개 나옵니다. 4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뭐 물어봅니까 하면 탄력, 비탄력을 물어봐. 기준이 1이야, 1.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그렇기 때문에 얘는 크기를 아셔야 되고, 소득과 교차는 얘는 제함으로 봅니다. 소득에는 정상제, 열등제, 교차에는 대체제, 반제. 알기 위해서는 방향 아셔야 돼. 또 그리고 교차 탄력성에서는 한쪽 지하에 뭐하고 가격과 다른 쪽에 수요량입니다. 여기에 같은 방향이 되면 대체제, 다른 방향이 되면 보완제. 그래서 여기서는 정상제, 열등제, 대체제, 보완제를 챙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단기, 장기 공급과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물어봐. 그러면 단기 공급이 나오면 이거는 비탄력, 장기는 어떻습니까? 탄력적. 그와 유사한 용어지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면 어떻게 됩니까? 탄력. 길어진다면 비탄력. 중고주택은 탄력, 신규는 비탄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데 이걸 알고 들어오셔야 돼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탄력성입니다. 탄력성.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집어와서 우리 경제론 파트는 복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복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좀 바쁘긴 한데 복습 좀 해주세요. 예, 자, 건강해지는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